안녕하세요. 용산이 많습니다. 이번 영상은 재개발 초보 투자자들이 보아야 할 기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투자 고민하신다면 이 영상만큼은 꼭 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재개발에 있어서 가장 핵심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물딱지라고 들어보셨나요? 원래 딱지란 재개발 지역이나 택지 개발 지구에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아파트 입주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물딱지란 말은 결국은 아파트 입주권이 안 나온다는 말이겠죠. 본인이 재개발 지역에 부동산, 특히 토지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아파트 분양 자격에서 제외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자주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결국 이 문제가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개념인데요. 일정 기준일 이후에 한 채를 가지고 있다가 여러 채로 쪼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받으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즉, 지분 쪼개기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조합원 수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개념이기도 하죠. 즉,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시점을 정해놓고 그 기준일 이후에 증가된 토지 등 소유자는 아파트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정비사업에 이런 권리 산정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정비사업의 종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정비사업의 종류도 많고 복잡한데 여기에다가 사업별로, 구역별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다르다고 하니 투자자들 머리가 시원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개념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도정법 77조에는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제16조 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따로 정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6조 2항이 바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권리 산정 기준일은 바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이러한 지분 쪼개기의 유행이랄까요? 이것을 도시 정비법 제77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딱딱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번 체크하고 거의 암기하는 수준 정도 되어야 향후에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세 번째는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네 번째는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사항들이 한 사람의 소유였다가 여러 명의 소유자로, 즉 조합원이 늘어나는 경우죠. 그래서 일정 기간 이후에는 이러한 행위, 즉 속된 말로 지분 쪼개기를 하면 여러 명을 합쳐서 한 개의 아파트 분양 자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필지 A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분할해서 A, B 두 사람으로 나눠 가지는 경우라든지, 또 한 명의 소유자였던 단독주택을, 이 주택은 C, 또 토지는 D, 이렇게 각각 소유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단독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소유자가 여러 명이 되는 경우, 그리고 이 나대지에 새로 신축을 해서 소유자가 늘어나는 경우 등, 이 모든 경우가 조합원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권리 산정 기준을 판단하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봐서 소유자가 여러 명 있을 때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는 바로 이 2010년 7월 15일로 가가지고 거기서 해당 구역이 기본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1순위입니다. 이 날짜에 이전에, 이 날짜 이전에 기본 계획이 있으면 그 기준일이 2003년 12월 30일이 됩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위에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에 분리되어 있으면 분양자익이 여러 개 나오게 되는 경우죠. 결국은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나눠진 것은 각자가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위에 네 번째, 나대지에서 신축을 하거나 단독 다가구를 철거해서 다세대를 짓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 경우는 그 기준이 달리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만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이 신축 빌라의 경우는 2003년 12월 30일이 가는 게 아니고 2008년 7월 30일로 가야 합니다. 즉, 2008년 7월 30일까지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아파트 분양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많이 어렵죠? 헷갈리고 그랬을 건데요. 이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신축, 나대지의 신축에서 다세대 빌라를 짓는 것은 이게 서울시 조례가 처음 제정될 당시에는 이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008년 7월 30일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규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날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소규모 정비 사업이나 신통 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이라든지 정비 사업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이 다양한 사업마다, 그리고 각 구역마다 이 권리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재개발 투자가 어렵다, 빌라 투자는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의 경우에는 따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결국 이 신축 빌라 문제가 정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은 투자 시기가 좋아서 만세를 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합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성, 즉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신축 빌라 투자, 소액 투자를 고민할 때는 다른 중요한 점들도 많겠지만 이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현장 공인 중개사분들께서도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권리 산정 기준이거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재개발 투자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